그럼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범위 공식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연소 범위 공식은 P1부터 Pn까지는 각 성분 가스의 최적 퍼센트를 대입하면 되고, N1부터 Nn까지는 각 성분 단일의 연소 한계를 대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한 값을 구하고 싶다 하면 각 성분 가스의 가장 낮은 폭발 범위를 대입하면 되고, 만약에 상한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각 물질의 가장 높은 폭발 범위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개념 잡기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성이 메탄 50%, 에탄 30%, 프로판 20%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 그 다음에 에탄은 3에서 12.5, 프로판은 1.2에서 9.5입니다. 자, 그럼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메탄은 5%, 에탄은 3%, 프로판은 2.1%를 대입하면 됩니다. 어디에 대입하면 되냐면 이 N값에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부터 메탄, 에탄, 프로판 순이고, 위에 있는 50과 30, 20은 메탄과 에탄과 프로판에 최적을 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3.39에서 12.76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종류별 연소 범위는 눈으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세틸렌에 대한 연소 범위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세틸렌에 대한 연소 범위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소 범위를 암기한다기보다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연소의 형태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는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 연소 방법이 분류되며 각각의 특성 및 방법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소의 형태와 분류. 자,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대표적으로 표면연소, 자기연소, 분해연소, 그 다음에 증발연소가 있습니다. 자, 이 중 표면연소와 분해연소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표면연소란 무엇이냐면 휘발 성분이 없는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으로 목탄, 숯, 그 다음에 금속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분해 연소란 무엇이냐 하면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으로 종이, 그 다음에 섬유, 플라스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액체 연료에는 어떤 연소 형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연료에는 증발연소, 그 다음에 등심연소, 분무연소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체 연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기체 연료에는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 등이 있습니다. 기타 두세 가지 정도 연소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서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면 확산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따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혼합은 말 그대로 미리
혼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 후 주입합니다. 미리 혼합하고 주입하기 때문에 더 연소가 잘 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는 단점으로는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소의 형태와 분류를 보았는데 이것을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 자기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표면 연소의 종류는 코크스, 목탄, 숯, 나트륨, 금속 등이 있으며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이고 휘발 성분이 없는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해 연소는 종이, 석탄, 목재, 섬유, 플라스틱 등이 해당되며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휘발분이 생성된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종류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 중 확산 연소와 예원합 연소의 차이점만 봐주시면 됩니다. 확산 연소는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따로 공급하여 연소하는 것이고 예원합 연소는 기체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한 후에 연소실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기타 특성 부분은 문제에 나왔을 경우에만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연료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해당 부분은 밑줄을 치면서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고체 연료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자,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기체 연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그 다음에 저렴하기 때문에 연소가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의 장점 중 하나인 가격 및 설비비가 저렴해서 저장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 장치가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점화 및 소화가 어려우며 발열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필요하고 매연 발생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석탄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석탄은 고정탄소, 휘발분, 수분, 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고정탄소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발열량 및 연소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게 되면 탄화도가 클수록 갖는 성질이 되어 있는데 탄화도란 무엇이냐 하면 석탄화의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탄화도가 클수록 좋은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탄화도가 클수록 좋은 연료이기 때문에 고정탄소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정탄소 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발열량, 연료비,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탄화도가 클수록 해당 부분에 커지게 되고 그 다음 반대로 탄화도가 커져서 좋은 연료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연 발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소 속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열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열이 작아지는 이유는 변화하는 것이 비열입니다. 따라서 점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열이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서 자, 고정탄소와 휘발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료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료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료비는 휘발분분의 고정탄소로 볼 수 있으며 연료비가 7 이상일 경우에는 무연탄, 그리고 1에서 7 사이에서는 역청탄, 그리고 연료비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갈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연료비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연료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 연료비별 어떤 연료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액체 연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 연료는 품질이 일정하며 회분이 거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연소 온도가 높아서 국부적 과열이 발생하며 역화의 위험이 큽니다. 역화란 무엇이냐면
반대로 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주 엔진으로 연료로 다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할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액체 연료의 종류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휘발유는 가솔린 엔진에 많이 사용이 되고 경유는 디젤 엔진, 그리고 중유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그리고 난방 보일러, 그리고 선박 등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종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각각의 특성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매연 발생의 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체 연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는 고체와 액체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연료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연소 조절 및 점화 및 소화가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적은 과잉 공기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린 잘 생각해보면 기체 연료 등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을 할 경우에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며 수송 및 저장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어떤 통에 담아서 들고 가면 되지만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송 및 저장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체 연료에서는 여러 가지 가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LNG와 LPG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LNG란 천연가스를 이용한 성분으로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PG는 액화 석유가스로 원래는 액화시킨 건데 이것을 가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체 연료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액화 석유가스는 주 성분이 옥탄과 부탄으로 되어 있으며 옥탄은 프로판이죠. 옥탄이 아니라 프로판. 프로판은 가정용과 공업용으로 주입이 되며 부탄은 자동차 연료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LPG는 액화석유 가스로 액화가 되어 있지만 사용할 때는 기체로 사용되는 연료이므로 기체 연료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LPG의 주 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그리고 프로판은 가정용과 공업용에 사용되며 부탄은 자동차 연료에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의 연소 형태와 연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제가 특정 찝어드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책에 문제에 나왔을 경우에만 가볍게 읽어주시고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